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 군대를 제대한 사람이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등에 응시할 때 일정 정도 가산점을 주는 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 제도가 우리에게 있었죠. 그런데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거보다 가산점을 낮추는 내용으로 다시 이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징병제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국가적 사회적 보상은 필요하다. 그리고 과거 위헌 판결은 이 가산점이 지나치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점수를 낮추면 위헌 소지도 없다. 이런 주장이죠.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나 장애인 또 군 면제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여전히 위헌이다. 그리고 정부가 할 일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군 복무 기간 중에 예컨대 취업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이 정말 해야 할 보상이다. 이런 반론도 팽팽합니다. 과연 어떤 합리적 해법이 있을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참여하실 분들은 지역번호 02-785-2400번, 지역번호 02-785-2400번 이용하시고요. 네티즌 여러분께서는 kbs.co.kr 저희 심야토론 게시판으로 많이 방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종 의원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예.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네. 앞으로 국회 일정은 이제 공청회를 갖기로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언제쯤으로? 아마 한 2주 이내에 공청회를 거쳐서 예. 국방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은 법사위원회 거쳐서 정기국회 기간 중에는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지금 예,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계시군요. 자, 간단하게 입법 취지, 왜 이런 개정안을 내셨는지. 네.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된 그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그 대가로 그야말로 그 젊은 날 그 청춘과 그리고 그 아까운 시간을 바쳐가면서 군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복무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에 대한 어떤 보상도 없고 그래서 그에 대한 뒷받침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 생각한 나머지 이 가산점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가장 현실적 대안이다. 네. 그리고 뭐 헌재 위헌 판결이 있었지만 이번에 내신 거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신다. 그 말씀이시고. 예. 전에 그 99년도에 위헌 판결이 있었지만 이번 법안은 과거 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보다는 요건이 완화돼 있어서 네네. 그 위헌성을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미영 의원 어떻게 예. 보세요? 이런 취지에 대해서. 예, 우선 뭐 지금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잘 지내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국방 생활을 잘할 뿐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도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99년에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난 부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무엇보다 이것이 이 시기, 대선을 코앞에 둔 이 시기에 다시 제출돼서 국민을 또 특히 젊은 남자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헌 판결한 요소가 아직도 헌법에 근거해서 명백히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는 차별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잘못됐고 대신에 사회 정책적인 다른 지원 보상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용 득표 전략으로 보세요? 예, 젊은 남성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8년 전부터 우리가 병역 제도를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되지만 그것이 미흡했다고 하면 또 다르게 방안을 내야 되는데 더구나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난 부분을 가지고 다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정말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방법으로 이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네.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자, 김병조 교수는 기본 입장이 어떠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정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정치적인 논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번에 가산점 제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군대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전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왜 그러냐면 군대 갔다 오는 것은 누구나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하는 것에 왜 보상이 필요한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요새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납세자에 대해서 모험 납세자에 대해서 우리가
뭐랄까 공항 같은데 좀 일찍 가게 하는 그런 특혜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의구심이 있고요. 두 번째가 군대에 가서 갔을 때 제한되는 공무 단임권도 제한되는 등 뭐 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만이 느끼는구나.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어려움을 못 느끼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깜짝 사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일정한 특혜를 주는 건 당연한 얘기다? 그렇습니다. 남윤희 대표 어떠세요? 예, 저는 뭐 군 가산점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해야 될 어떤 책임, 지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장애인이나 그 여성들을 차별하는 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온당하지 못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금 5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직에서의 여성 참여율은 뭐 30% 미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직에서 어떤 가산점을 만약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고용 분야에서 여성과 장애인의 어떤 참여가 굉장히 후퇴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여론조사에서 가산점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는 아마 그 가산점에 대해서 보다 다른 방법들, 국가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물었으면 똑같은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점에서 국가가 해야 될 책임을 어떻게 보면 병역 문화를 개선한다라든지 아니면 군 복무 기간을 좀 단축한다라든지 아니면 군대 갔다 온 기간 동안에 어떤 다른 어떤 그 제도들 이런 걸 통해서 사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정말 돈 안 드는 방식으로 여성과 장애인, 특히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 따라서 위헌이다 그 말씀. 두 분 변호사께서 아마 위헌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계시겠지만 우선은 기본 입장부터 한 말씀 짧게 좀 하시고 곧바로 위헌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전 변호사님. 제가 뭐 헌재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난번 헌재 판결 자체가 논리에 굉장히 허점이 많은 판결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지난번 헌재 판결의 내용부터 제가 조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곧바로 법률 내용으로 예. 가네요. 예, 좋습니다. 지난번 헌재 판결의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헌법 39조에서 정한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것이니까 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전체 여성 중 대다수는 군에 가지 않고 남자들 중에 대다수는 군에 간다. 이러니까 군에 간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표현이 결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게 논리적보다는 이 계산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남성에 대해서 여성을 성차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본인의 이사와 상관없이 신체 조건이나 학력이나 병력 수급 상황에 따라서 현역 판정을 받으니까 면제를 받거나 보충력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역시 현역으로 가는 사람에 비해서 차별이다. 이거는 차별 대우를 받은 것이다. 예. 또 하나 있습니다. 공무 단임권 조항인데요. 공무원의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판정하지 않고 기타의 조건, 예컨대 현역으로 갈 정도의 그 신체 조건, 예. 학력 이런 것으로서 그래 군에 갔다 왔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무 단임권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이 공무 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그 헌재 판결의 전체 요지입니다. 요지인데 이 전체의 헌재 판결이 헌재 재판관들이 상당히 소위 그 헌법학에서 얘기하는 배분적 정의에 충실하지 않고 소위 그 산술적 정의에 충실한 것이 아니냐. 이 평등권을 좀 해석 잘못하신 게 아니냐. 네, 제가 네. 그분들이 전부 다 저보다는 뭐 법학적 그 높은 경제에 있으신 분이겠지만 이 알겠습니다. 판결 하나만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초 그 위헌 판결 자체를 이제 문제시하고 계시네. 송호창 변호사는. 예. 그 99년 당시의 헌법재판소 판결도 그렇고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그 판결의 기본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제대 군인에 대한 어떤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그 보상은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보상을 하는 방식. 이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취지, 여성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에 이제 반한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당시 판결의 주된 내용이었죠. 그건 뭐 지금까지 지금 뭐 우리 헌법의 규정도 그대로 유효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해야 되는지는 아직까지도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지금 이 군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뭐 비율을 조금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가산점 제도의 기본 바탕이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유연적이라고 판단이 내려졌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우선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말이죠. 이 헌재 판결을 보면 병력을 신성한 인물이라고 했는데 운동선수를 비롯해서 각종 사유로 그 병력에 특혜를 주는 것을 특혜라고 표현합니다. 언론에서도 특혜 수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과연 병력이 지금 신성시되고 있는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곰곰이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군대 황금기에, 인생의 황금기에 군에 2년을 보내는 것을 희생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헌재에서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역설적으로 예. 2년 동안 인생의 황금기를 본인의 이사와 전혀 상관없이 보냈는데 가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것이 차별이 아닙니까? 이 문제를 왜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 저는 헌재에서 봤는지 군에 간 사람과 가지 않은 사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예. 전 세계에 이런 헌재 판결과 같은 판결을 낸 헌재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희생이 아닌 걸로 봤다. 미국도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무슨 법률 문제만 나오면 미국에서는 어떤 판결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어떤 판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판결 한번 보십시오. 군에 가서 나온 제대 군인에게 거기는 5점을 줍니다. 상위 군인에게 10점 주고 제도가 이것이 아니죠. 자, 거긴 모병제예요. 예, 모병제라고 돈 받고 하는 가는데도 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기처럼 돈, 본인이 이사와 상관없이 가는 것이 아니고 돈 받고 하물며 돈 받고 가는데도 5점을 주고 10점을 줍니다. 그런데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규율에 있어서 적정하게 몸에 밴 사람을 공무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것이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이것이 미국 대부분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자, 어떠세요? 예. 예. 오히려 모병제이기 때문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군대가 어렵고 뭐 그러니까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문제를 병역 비리를 문제를 삼는 거는 오히려 지금 병역 비리 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받지 그걸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됩니다. 군대를 가는 사람들이 돈 없고 빽 없고 이러고 이제 군대 생활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다른 재정적인 보완은 안 하고 가산점으로 지금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점이 문제인 거고,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일단 기본 제도가 모병제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거고, 예. 그런 점에서는 전 제도 네, 자체가 틀리다고 뭐 봅니다. 현재 판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오해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정정을 해드리면 희생이 아니라고 봤던 게 아니라 특별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장해줘야 될 만한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당연히 희생은 희생이죠. 그걸 또 희생이라고 인정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 신성한 의무를 위반하고 이걸 또 손상시킨 것은 일반 그 제대 군인이나 여성이나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실제로 이제 돈이나 무슨 다른 권력에 악용해가지고 그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이 신성한 위반을 한 거지. 이 헌재가 그런 어떤 신성한 병역 의무를 뭐 손상시켰다는 그건 이제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마무리하시고. 아니, 전 세계- 2년을 잠깐만요. 보낸 것이 그러면 2년을 잠깐만요. 본인이 이사와 상관없이 빼앗기는 것이 그럼 그 차별 아닙니까? 아유 차별이죠. 그건 차별을 인정하시네요, 희생이라니까요. 그러면? 그건 희생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 헌재도 인정을 했던 거고 뭐 저희들이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헌재 판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의 그 의무병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 군 가산점 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판결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미국이 모병제이면서 군 가산점 제도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그 유색 인종이나 사회적 약자들, 빈곤층에 대한 어떤 배려, 사회 보장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와 같이 전 국민의 남성들이 의무병제로 채택하고 있는 이런 그 기초 자체가 이제 다른 거죠. 김병재 변호사님께서 아니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딱 전 드릴게요. 변호사님, 변호사님께서 너무 굉장히 지금 그 너무 그 심한 말씀을 하시는데 전 세계 징병제를 실시하는 모든 국가에서는 제대 군인에게 특별히 취업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그건 다시 찾아보십시오. 하는 데는 없습니다. 가산점 이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업훈련 정도의 어떤 기회를 더 주는 것이죠. 가산점 방식으로 조사를 하시고 말씀을 조사를 하십시오. 했습니다. 가산점 방식 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만 모병제인 나라에서만 하고 있죠. 가산점 하는 나라 없습니다. 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그럼 그건 좀 밝히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징병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어떤 혜택을 주나요? 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고 확인 좀 해주시고. 예, 근데 대만 같은 나라에는 예. 정부기관이나 공영사업체 그리고 공립학교 교원의 최우선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 특히 교원들을 최우선 채용합니다.
또 그래 독일 같은 나라에는 복무 후에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직업 교육을 하면서 주 정부가 책임을 지고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 책임지고 취업 알선을 합니다. 제대 군인이 실업자로 남아있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은 징병제를 하는 나라로만 좀. 그리고 대다수 징병제 국가가 가산점에 준하는 이상의 취업 우선권이라는 제도를 법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부터 조사를 해보십시오. 누가 좀 말씀을 드리죠. 그 징병제 국가 중에서 이제 취업의 우선권을 주는데 이제 방금 말씀한 그 대만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근데 가산점을 통해서 채용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가 동일한 점수를 취득했을 때 그때 제대한 군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아예 시험 점수에다가 가산을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주는 데는 없고요. 그다음 독일 같은 경우도 취업 교육이나 그 취업 알선을 하는 것이지 채용하는 단계에서 아예 문을 이렇게 딱 문턱을 높여놓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데는 전혀 없죠. 네네. 그 가산점보다 더 높은 강도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알선적인 제가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네. 실제로 가산점제를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산점제가 그 정도 군대를 갔다 온 것을 보상할 만큼 또는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주는 것 이상의 특혜냐? 가산점제가 그 정도의 특혜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자 가산점제 5점이 아니라 2%가 아니라 20점 줄게. 군대 가지 않을래? 예? 군대 갈래? 아니면 가산점 안 받고 군대 갈래? 이렇게 왜 제가 헌법재판소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란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이익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인 불이익한 처우에만 없으면 된다라는 거 했는데 실제는 사실은 불이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서 사실은 군대 갔다 오는 기간에 실제로 공무원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군대 갔다 오는 동안에 해외여행 잘 못 가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오는 동안에 사실은 군대라는 데가 공부하는 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뭘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군대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 같은 경우는 18세가 되면은 이미 제1국민형이 되지 않습니까? 남자는 19세 되면 징병공사 받지 않습니까? 이제는 20대가 되면은 내가 언제 군대 갈까? 이렇게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갖다가 인정해주지 않고 게다가 그 가산점 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한다는 게 사실은 저는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그러면 군대를 갈 만한 군대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군대를 가고 싶게 만드는 걸 세법이죠. 이거를 가산점을 줘가지고 해결할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예를 들면은 그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번에 2%를 적용을 하더라도 전 특혜입니다. 근데 작은 특혜라는 거죠. 작은 특혜도 특혜죠. 그렇죠. 특혜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7급하고 9급 공무원 시험에서 2% 가산점을 줄 경우에는 9급 시험에서 약 그 96명의 남성들이 추가로 합격이 됩니다. 여성들은 그만큼 떨어집니다. 7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통 시험을 보면은 9급 시험에서 여성이 한 60% 취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7급에서는 약 30% 정도가 여성이 취업이 됩니다. 근데 가산점을 적용해 보면 거의 10% 이상이 사실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남성들이 추가로 합격이 되는데 이것이 특혜가 아닙니까? 분명히 구체적인 어떤 국방부에서 제공한 자료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특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좀 끼어들 필요가 있겠어요. 이 초반부터 아주 불꽃 튀기는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 우선 한 가지는 존재합시다.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나 김병재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군 2년 갔다 온 것이 일정한 희생이다. 그 부분은 인정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 필요하다. 인정들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가산점 제도는 적절한 보상이 아니다. 그 말씀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가산점 제도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그게 과연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 왜 위헌인지 그렇게 좀 내용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고정 의원, 과거에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3에서 제가 5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그 가산점 부여할 때 총점의 3%에서 5%까지를 무조건 배점을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취득한 점수의 1%에서 2%까지를 가산해 줍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채용 인원이 100명이면 100명 전원을 그 가산점을 줄 수 있었지만 지금 20%밖에 가산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종전에는
뭐 횟수가 제한이 없었어요. 몇 번을 시험을 치건 언제든지 시험 볼 때마다 가산점 혜택을 받았지만은 이번에는 적당한 횟수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그 가산점 제도와 현재 가산점 제도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 정도 하면 지나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기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 위헌은 된다고 보고요. 그것도 차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에 그 32조 4항 그 기본권에 대해서 근로 고용의 그런 여성 남녀 같이 다 고용에 대해서 평등권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서도 침해를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과 장애인들의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면서 하는 것도 역시 평등권의 침해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뭐 유엔의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이라든가 특히 최근에는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고 유엔에 거기도 가입을 했는데, 이 위원회 소집뿐만 아니라 이 협약에도 우리가 위배되는 그런 차별을 지금 법제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혜택은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예. 단 2%라도 차별이고 헌법에 보장하는 법 체계에서 다 인정하는 그런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약자에 대한 희생. 아까 희생 얘기했는데 우선 그 아까 제도를 얘기하다가 다 얘기를 못 했는데요. 미국의 그 가산점 제도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외에 미국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요. 그 1985년에 군인 가족법이라고 제정이 돼 있습니다. Military Family Act 해가지고 이거는 군인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서도 우선 채용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산점만 가산점을 더 확인을 포함하는 해야죠. 것보다 더 혜택을 주는 거죠. 우선 채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도 비록 그 사회주의지만은 우선 예. 채용권이 있고, 우선 채용권은 가산점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가산점은 우리는 준다 해봐야 1%, 2%. 그 100점을 맞아야 2점 주는 거고 50점 맞아야 1점 가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선 채용은 그대로 먼저 채용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혜택을 주는 거라고요. 시험 안 보고 우선 채용합니까? 물론 시험이야 보겠지만은 면접이라든가 이런 그건 좀 사실을 그건 참고로 정확하게 좀 하시고요. 얘기를 그다음에 하셔야 아까 될것 그 같아요. 우선 이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만 군대 간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은 좀 정정하셔야 그렇게 이제 되는가. 국민들의 정서가 돼 있어서도 우리 홍 의원님이 예.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건 아니다. 그건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예,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누가 희생이냐 이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연령에서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학생, 여학생이 있을 때 이건 남녀로 구분할 게 아니고 남자들은요 군에 가기 전에는 미필자라 해서 시험 볼 수도 없어요. 그다음에 군에 있는 동안에는 공부도 못 하고 시험도 못 보고 그다음에 제대하고 나서 공부를 또 해야 되고 그 사이에 여성들은 뭐 자꾸 여성을 강조해서 미안한데 미필자들은 예. 미필하신 분들은 시험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부 공부도 단임권이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근데 군에 간 우리 병사들은 우선 공무 단임권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출발이 불평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가산점 제도는 이 불평등한 것을 미필을 하신 분들하고 같이 어느 정도 최소한도 보조를 맞춰주자. 이게 제도예요. 자, 그 송호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사실은 이제 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을 2001년도에 정비를 했죠. 그래서 그 제대군인 같은 경우에는 그 취업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늦춰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기됐던 문제가 좀 치유가 됐고 특히 어떤 호봉이라든가 시험 연령을 늦췄다는 얘기죠. 시험 볼 수 있는 연령을 늦춰줬죠. 뭐 2년 갔던 군인 같은 거 3년을 연기해줬고요. 3년. 예. 그다음에 1년에서 2년 사이는 2년으로 연기해줬고 이렇게 연기를 다 해줬고요. 그다음에 호봉이라든가 승진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반영하도록 또 이 법적으로 보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한 치유를 해줬습니다. 해결을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이번에 고정 의원님이 낸 법안에 저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 2%도 문제지만 특히 여기서 그 제대군인 지원법이 아닌 병역법을 이걸 옮겨오면서 병역 의무를 마친 자로 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보충력이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충력이 포함이 되면서 뭐 특히나 예술 특기생들도 다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중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을 할 때는 그 지원으로 제대한 여군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응시를 하면은 혜택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병역법을 이걸 이전해서 와서 하다 보니까
병역 의무를 필요한자이기 때문에 여성은 아니, 병역 뭘 의무 잘못 필요한자가 알고 계신 아니거든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오해를 그거는 하고.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해서 제대한 그 여군 같은 경우에 포함이 안 되도록 이번에 사실 대상에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아니, 법안을 잘못 그다음에 이해하고 계시죠. 적용 범위에 있어서도 해명하실 수 해명을 있도록 하십시오. 적용 네. 범위에 있어서도 지금 뭐 어떤 그 공직 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7급 9급 공무원 시험 이런 부분만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취업 보호 기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취업 보호 기간까지 확대가 되면 여기에는 그 20인 이상의 공사 업체라든지 예.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 뭐 국가공무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단지 공직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통령령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여성이나 장애인 고용 전반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문제 예.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 생각합니다. 대상에 예, 대해서 이게 바로 좀 대상을 잘못 알고 계신데요. 과거에보다 오히려 그 예를 들면 산업체 근무한 분 여성들도 다 포함되거든요. 근데 2%를 다 주는 게 아니고 비율에 따라서 0.1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그 근무가 험한 거냐,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거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작년도 구급 공무원 가지고 하면은 고 의원 그 지금 제일 문제 삼으셨던 게 뭐 체육이나 그 예술 예. 특기로 병역 특례를 받은 사람들 현역으로 근무한 분들하고 보충역으로 한 분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러나 차이를 둔다. 여성도 들어가 현역 여성이죠. 여성이 지원해서 군에 갔다 온 경우도 해당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냥 된다. 지금 그 병역법 그건 좀 사실이라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틀림없어요. 개정안 발의하셨잖아요. 예. 그 개정 발의안의 그 내용이 병역 의무를 이행한 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제가 설명하잖아요. 그 고 의원님이 그게 발의하신 그 내용이 우리 이렇게 돼 있죠.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현역 및 보충역으로 바뀌었어요. 아니요, 여성을 병역법이 포함시키기 위해서 집어넣습니다. 아니요, 병역법 자체가 병역 의무를 이행한 자에 관한 어떤 그 제반의 법률을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적용의 대상자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한 자들이 이 혜택을 받는지 아닌지 그런 병역 적용이 의무를 되죠. 이행한 표현이라고 쓰질 않고 현역 및 보충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거를 마친 이번에 이게 사람이라고 되어 저 있습니다. 제안할 때는 아니 지금 이 잠깐만요. 법안을 좀 법안을 갖고 보여주시죠. 있습니다. 아니 법안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소위원회 통과할 땐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어딘이 제가 어디가 소위원이니까 설명해 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성도 들어가고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병역 의무를 다한 자 이렇게 하면 여성은 지원병으로 갔더라도 그렇죠. 의무를 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니까 빠진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병역. 그 지적을 소위에서 받아들여서 그건 추가했다. 예. 뭐 그건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예, 계속. 아까 그 요번에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고 그러셨는데요. 그것도 오해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번에 있었던 제대군인에 관한 지원 법률에도 똑같습니다. 범위 자체가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좀 확인 좀 해주시죠. 아니 대상 기업이 늘어난 게 없습니까? 지난번 법하고 똑같습니다. 기업은 아니고 네, 과거하고 똑같아요. 과거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달라진 같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좀 이입이 아니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개정안이 어떻게 지금 소위원회에서 어떻게 돼갔다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나오셨어요. 아니, 다 알고 나왔습니다. 다 알고 방송까지 다 나셨으면 왜 이렇게 했습니다. 자꾸 착오가 생기는 겁니까? 뻔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직접 그런 방송까지 문제가 했습니다. 아니고 예. 지금 그쪽에서 먼저 대학가 전제를 하시는 게 뭐 가고 싶은 군대 만들면 된다는데 이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가고 싶은 군대 없습니다. 월급 100만 원 준다 하더라도 가고 싶은 그렇죠. 군대가 어디 있어요? 안 갈 수 있고 그런 얘기를 모병제를 한번 하지 보여줬습니다. 마시라는 겁니다. 여성단체에서. 이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 지금 현 제도가 군대에 가면 그렇다는 아무리 거죠.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자도 졸리고 아무리 입어도 추운데 군대입니다. 아니요, 그런 우리도-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도 문제가 있는 군대 거예요. 제도를 그리고 바꾸는 걸 자꾸 찾아봅니다. 여성의 그 권리, 장애인 권리 얘기하는데 예. 지금 벌써 2002년부터 양성평등 그 채용 목표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 의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지금 남자, 여자를 50대 50으로 놓고 남자 중에 한 90% 군대 간다 합시다. 그러면 지금 20%를 지금 할당을 한다는데 사실은 50 곱하기 0.9에서 45%는 할당을 해줘야 산출적 평균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위원 안에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보충역 포함시킨 것도 불만이 많고 보충역이 빼야 돼요. 현역 복무하고 어떻게 보충역하고 같이 비교를 합니까, 고위원? 그건 저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점을 좀 달리하는 거지. 같은 자리에 어쨌든 틀리 없어요. 보충역은 현역을. 보충역이죠. 이제 그건 됐고요. 보충역 들으면 알겠습니다. 말씀하시겠지만 아까 그 위원 판결 해가지고 조금만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예, 그 얘기 좀 바로 말씀드리거든요. 봤죠. 이게 양성평등과 채용 장애인 목표제 고용 얘기를 촉진이 있다. 하셨는데요. 예.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요. 지금 2007년 12월 30일 날 종료가 됩니다. 이거 한시적인 제도예요. 한시적인 제도고요. 지금 현재 어쨌든 30%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2005년도에 그 추가 합격 인원을 보면 지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 인원이 약 124명입니다.
그중에서 반반 여성이 반, 남성이 반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어떤 여성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라고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군 가산점 이 부분과 이것이 보완되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군 가산점은 남성들을 위한 특혜 제도인 거고요. 아니, 이거는 뉴스 남녀 보셨죠? 공동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외무고시도 이제 여성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국어 공무는 어떤지 압니까? 작년에 군필 남성이 32.9%, 미필 남성이 8.9%, 여성이 58.8%입니다. 5급이 어떻습니까? 5급은 9%입니다. 5급에는 여성이 9%밖에 안 됩니다. 예? 여성이 자꾸 내가 이게 여성하고 남성하고 성차별 문제를 지금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건 정말 싫은데 여성들은 근본적으로 출산, 육아, 가정에서 가사를 목표로 하는 여성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자는 기본적으로 밖에서 열심히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보편적 생태 방법입니다. 아이, 그건 또 보편적 생태 방법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딱 깨놓고 말해서 국회의원들 말입니다. 홀짝제로 전부 붙이지 않습니까? 여성 숫자 채우기 위해서. 잘 사는 나라는 오히려 양성이 다 같이 일하고 양성이 또 가정을 돌보는 그런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115개국 중에서 92위 정도로 정치, 행정 이런 분야에 여성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그래서 복지국가라는 부분에서도 지금 많이 하위로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남녀 여성 격차로도 가족국까지 보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 특히나 여성들이 이렇게 뭐 사회 참여를 하고 승진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차별을 받는 부분들은 예.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에도 문제되는 거지 여성의 역할을 그냥 가정으로 이렇게 그 국한시켜서 하는 것이 저는 그 국한시키자는 건 저 우리 아니고요. 고 이 의원님께 문제를 제발 여성 대 남성의 문제를 끌고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성 대 남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 그 가산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판례하고 미국의 판례가 정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럼 다 아실 겁니다. 미국에는 이게 여성 차별, 남녀 성별 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게 남녀 성별 차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 재판소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의 남성이 군 복무를 하는데 반해 여성은 일부만이 군 복무를 하게 되므로 예. 이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남성 여성 차별이다 했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판례를 했냐면은 군 필자 중에는 여성도 있고 미필자 중에는 남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군 필자와 미필자 사이에 관한 문제지 남녀 성별에 관한 차이가 아니다.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을 했다. 더 민주국가인 미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하면서 남녀 성별 차이가 아니다. 이건 군필, 미필의 차이 이렇게 결론했어요. 뭐든지 이제 뭐 미국 제도만 다 나오면은 다 이제 그게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 그런 제도는 아니죠. 미국 판결하고 우리 판결이 정반대인 건 제도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모병제로 그 군을 모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남성 여성 문제 자체가 안 된다 거기서는. 잘 모르시는데 우리도 여성이 한 4천 명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은 병역 의무가 그 모든 국민의 이제 그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남성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판결이 남녀상의 어떤 차별의 문제가 될 수가 없는 일단 제도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하고를 일단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자기 점수에서 2% 예. 내로 해서 이렇게 점수를 주기 때문에 큰 어떤 특혜나 이런 게 아니다. 그리고 뭐 20% 범위 내에서 또 채용 인원을 또 제한하고. 근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이 99년도 헌재 판결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 99년 헌재 판결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 특히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그 시험 같은 경우는 0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7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한 사람 채용 그 여성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도 채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0점 몇 점 차이만 나더라도 당락이 아주 이제 크게 이렇게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가산점 제도 자체가 일단 문제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네. 채용 인원에서 20% 20% 범위 내에서 범위 이렇게 내에. 했다고 하는데 이건 20%냐 뭐 그게 100%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은 그게 한 사람에 대한 문제든 10%에 대한 문제든 그건 평등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거 우리 헌법의 기본 그 논리인 거죠. 결국 20%의 범위 내에선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평등권의 침해고 직업 선택에 대한 침해이고 공무 단임권 침해라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예. 논리상으로 예, 말하면 되게 말씀하세요. 맞는데 0.1% 사이에 여러 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가산점이 필요한 겁니다. 군에 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거주 이전 자유 있습니까? 공무단위권 없죠.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군에 안 간 미필자 왜 여성만 얘기를 합니까? 장애인도 있고 그 논점을 지금 이필주 있기 때문에 흐트리시는데 이런 분들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가만 계셔보세요. 0.1% 때문에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점수를 줌으로 해서 이런 불평등한 남성이라기보다 병역, 현역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분들을 최소한의 점수로 보존해주자. 이런 것이지 그건 반대 논리를 봐야 돼요. 제가 사회자는 아니지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 자꾸 얘기를 하신 거는 제대 군인의 어떤 희생이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 문제는 보상이 필요한 거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다 동의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제대 군인에게 이런 희생이 있고 이런 불이익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보상이 필요한데 그 지금 만들어 놓은 그 보상이 군 가산점 제도라고 하는 보상 제도가 이게 우리 헌법에 기본적으로 부합하는 거냐 아니냐, 그리고 적정하고 합리적인 거냐 아니냐를 얘기를 하셔야죠. 계속 제대 군인들이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희생을 보느냐. 아니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전 변호사님. 송 변호사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제가 직설적으로 이렇게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0.1점 착오를 범하신 부분을 잠깐만요. 제가 먼저 짚어드리고 0.1% 내에 몰려 있기 때문에 가산점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일정한 특혜를 줘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런 특혜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군 면제자에게 차별일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차별은 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특혜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손실보는 여성이나 장애인들이 그래 한 사람 손해 보더라도 남성이 군대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해해 주자. 저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남성의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법이 통과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장애인이나 여성들이 그래 우리가 좀 손해 보더라도 남성들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그래 공부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이제 여론조사 같은 데 있어서 여성의 의견이 중요한데 사실 이것이 이제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했던 여론조사 중에서 여성에 대한 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성들이 국방대학교에서 실시한 조사. 그렇습니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하고 실사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실사는 현대리서치에서 하고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귀하는 사회 진출 시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중에서 여성들에 대한 응답만 모은 겁니다. 여성들도 보시는 표와 같이 60%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성분, 반대는 밑에 이제 세 번째 줄입니다만 10% 좀 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찬성하고 중립에 있는 이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서 약간의 특혜를 주자. 이것이 같이 돼야지 동의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 조사는요,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냥 군 가산점에 대해서만 물은 것이 아니라 매년 국방대학교에서 하는 안보의식 조사의 한 문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 조사의 맥락이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인 국방과 안보의 문제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성들의 어떤 고용이나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관련해서 물어보면 어떤 답변이 나올까요? 저는 그것도 묻고 싶고요. 특히 사실은 보상 방법으로 군 가산점에 대해서만 물어보셨거든요. 다른 방법, 예를 들면 뭐 연금으로 혜택을 주다라든지 아니면 호봉으로 주고 있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병합해서 물어봤으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앞에 어떤 맥락과 연관해서 봐야 되는데 그거 없이 여성들이 다 찬성한다 이런 거는 저는 그 설문의 어떤 내용에서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 부분이 아까 2% 아까 했을 때요. 아까 0.0 몇몇으로 된다고 했는데 7급 같은 경우에는 합격선이 변화가 돼요. 약 85점이었다가 86점이었다가 제가 85점이었다 86점으로 반영. 한 1점이 차이가 나요. 근데 과거에 어쨌든 그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할 때 0.0 몇몇으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1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결정적인 거거든요. 1점 정도가 그 합격선이 변화가 된다고 하는 거는 큰 변수입니다. 이거는 작은 특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작은 특혜라고 얘기하시면서 여성이나 장애인 고용상에서 상당히 불리한 지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양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정말 그거는 현재 우리 상황에서 어떤 그 여성과 장애인의 어떤 실태 너무 모르고 하시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인 여성은 계속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1점 갖고 타령을 계속 하시는데 군대 간 2년 동안 공무원 시험 공부하면
1점만 늘겠습니까? 저것 때문에 10점도 더 늘겠습니다. 근데 그 1점 더 주는 것 같고 자꾸 특혜니 이러시는데 특혜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특혜는 군에 안 간 사람이 특혜고 수혜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합니다. 군에 갔다 온 사람에게 불과 2점 정도, 그것도 자기가 얻은 점수 2%를 가산해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그건 아직까지 미진한 보상입니다. 미진한 보상. 미진한 그걸 왜 자꾸 보상이다? 특혜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리고 아까 송 변호사님께서 그 대단히 산술적 평등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제가 뭐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방송 이후에.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가산점 주는 것이 마치 모병제니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에서 가산점 주는 것은요. 2차 세계대전 때 징병제가 실시되고 나서 1944년 루즈벨트 대통령 때 만든 겁니다. 180일 이상 군에 근무한 사람에게 5점을 줘요. 그리고 군에서 전역을 한 뒤에 노동력을 상실한 제대 군인이나 그 미망인들, 유가족들에게 10점을 줍니다. 전부 다. 예. 상위 군인들에게도 무조건 10점을 줍니다. 그 전통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걸 갖고 모병제니까 준다. 돈 받고 군대 좋아서 가는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준다 하면 그게 그 발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상위 군인한테 다 줍니다. 군대 갔다 다치신 분들. 지금 우리는 지금 호부 줍니다. 자기 점수에 2% 가산하는 걸 갖고 그쪽에서 그거를 특혜라고 자꾸 동일하게 얘기하는 비교하시면 안 얘기예요. 됩니다. 그게 왜 특혜입니까? 정당한 보상도 안 전 되는 걸 변호사님 가지고. 흥분하지 말고 토론에 아니 임해주시기 이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도 억지 얘기들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흥분하시면 손해입니다. 제가 조심하시고. 방송에 나오지 그러면 제대로 사실관계로 공부를 하고 나오시는지. 국방부 얘기를 자, 좀 해드리죠. 그러면 아니 이게 뭐 특혜인지 아닌지. 법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지금 모르고 나오신 거 잠깐만. 아니에요? 아니 너무 이렇게 열을 내시면 이렇게 자, 머리 송 위로 변호사님. 예. 열이 올라가니까요. 이게 뭐 특혜다 아니다라는 걸 가지고 그 뭐 말꼬리를 자꾸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구체적으로 올해 국방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그 결과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2006년, 그러니까 올해 조사를 한 거니까 작년에 공무원 채용 과정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 게 있는데 7급 공무원 같은 경우 430명을 뽑는데요. 현재 군 가산점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남성 같은 경우에 55% 정도가 채용이 됐고 여성이 31% 정도입니다. 예. 여기에 군 득점의 이제 2%를 가산을 하게 되면 남성이 그러니까 현재도 남성이 훨씬 더 많이 채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가산점 2%를 주게 되면 68.1%가 되고 남성이 여성 같은 경우는 21%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혜다 아니다라는 걸 얘기할 필요가 없이 이런 정도 포션의 사람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남성 같은 경우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게 적정한 것이 우리 헌법에 맞느냐 맞느냐? 아니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금방 통계를 대셨는데요. 9급하고 6급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7급. 네. 그 7급 그거를 보면은 합격자 연령이 거의 20대 후반이에요, 전부. 35세까지 거의 다 30세 넘어서 다 있어요. 그거는 여성을 상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7급에 그 채용하는 사람들은 남성들이 지원자가 또 많아요. 근데 9급 같은 경우를 보면 24세에서 23세에서 25세 그거 한참 젊은 나이에 거의 그 다 들어 있어요. 합격자가 예, 대부분이. 예. 이걸 뭘 말하냐 하면은 여성들이 그 남성들이 군에 가 있는 그 순간에 많이 합격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성들이 이제 출산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이제 뭐 출산에 가산점도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출산도 보면은 출산이라는 것은 여성이 보통 취직을 하고 나서 그 뒤에 결혼하고 출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산 때문에 뭐 가산점을 줘야 할 만큼 그 시험 공부를 못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통계상으로 보면은. 예, 예. 그래서 이 통계를 그냥 액면으로 보면은 안 되고 또 실제로 그 9급 공무원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 거 보면은 총점 무조건 2%를 가산한 거거든요. 그러나 실제로는 2% 가산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0.1에서부터 하다 보면 이게 딱 50%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2% 정도를 가산해 주면은 남녀가 비슷하다. 이게 통계상으로 말해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심층 분석을 해야지 그냥 그 합격자가 늘었다 줄었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제 네. 국방부에서 나온 자료 말고 저희도 중앙인사위원회 자료를 받아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한 결과는 사실 더 많게 나왔는데 그걸 인용하지는 2%라니까 않겠고요. 네. 2%인데 득점의 2%를 계산해서 시뮬레이션을 분명히 했습니다. 총점에 하진 무조건 2점 않았고요. 가산한 것도 예. 있더라고. 아니요.
2%를 어떤 자기한 득점으로 해서 저희가 다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2006년도 합격자에 대해서 그건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2%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거의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2%가 굉장히 속적인 어떤 최소한의 2%를 혜택이다라고 가산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지 되냐면요. 않습니다. 저 예. 고현님 그 정도 하시죠. 이 얘기는 뭐 시뮬레이션한 여러 자료를 다 놓고 분석을 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오늘은 사실 논지가 매우 간명합니다. 그래서 정리하기도 쉬운데요.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이번 연기국회 통과가 목표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단답형으로 목표이신 네. 거죠? 만약 통과가 된다면 여성단체 등등에서는 또 위헌 소송을 제기하실 거죠? 뭐 98년도에도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그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그때 여성, 장애인, 또 군대 안 간 남성, 그 미필된 남성까지 같이 냈는데요. 아마 그런 어떤 그 위헌 소송을 하자라고 하는 아마 여론이 있겠죠. 이런 모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선 국회에서도 그게 통과된다는 보장이 아니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예. 그렇다면 예. 지금 이 말씀을 왜 확인해봤냐면 어차피 이 문제는 만약에 통과된다면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금 제 말씀들을 들어보면 간명하게 군에 갔다 온 동안의 희생 인정한다.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가산점제라고 하는 것이 아까 특혜라는 단어에 아주 알레르기 반응 보이셨습니다만 그럼 그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일부 여성이나 일부 면제자들에게 차별일 수 있다. 그건 인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우리 헌법 정신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조금 더 헌법재판소 판단을 따져봐야 되겠고 그 사이에 우리 국민적인 토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양측의 주장은 충분히 전개가 된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더 이야기할 부분이 뭐냐면요. 만약 희생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산점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듣기에는 2%가 아니라 1%나 0.5%를 말씀하셔도 위헌이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위헌 소지가 아닌 다른 보상이 있다라고 주장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그 부분은 또 왜 안 되는지 이렇게 좀 논의가 한 걸음 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방청객 말씀 듣고 오는 사이에 그 후반부 토론 내용 좀 가다듬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몇 분 좀 말씀 들어볼까요? 첫 번째 분 마이크 좀 들어주시고. 네. 예. 어디서 온 누구신지? 예. 예, 고양시에서 온 금창원입니다. 군 제대하? 예, 예. 저는 장교로 7년간 복무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의견이세요? 예, 저는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데리고 있었던 병사들도 2년간 생활을 하면서 그 2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썩은 2년이고 그 시간은 인생의 공백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군 가산점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셨지만은 대안이 나온 게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군대는 진짜 세상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산점제에 대해서 그게 공무원 시험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스타트점에서 이렇게 차이점을 준다고 하지만은 예. 만약에 졸업을 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다. 그러면은 남자는 2년간을 공부를 못하는 준비를 시점이고 못하고 그리고 여자는 2년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약자는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약자가 남자가 되고 강자가 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군 가산점제가 필요하다고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대안들도 내놓은 게 없다. 후반부에 어떤 대안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옆에 분 자기소개부터 좀.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민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성은 출산이라는 고통을 가지고 있고 또 남성도 성이 다른 만큼 다른 종류의 책임을 가진 것으로서 군대를 갔다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사실 남자들만 군대 갔다 온다고 해서 또 불만 가지신 분들도 많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군필자와 또 남성에 대한 많은 혜택이 사회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같은 조건으로 입사한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은 임금으로 시작하고 또 승진의 기회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여성은 출산을 한 후에는 한 후에도 출산을 하고 나면 관둘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을 기피하는 그런 채용 기피? 그런 게 있거든요. 분명히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 취업 경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지금 이런 가산점제가 부여된다면 분명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차별이라고 보신다. 네.
뒤에 분, 네, 역시 자기소개부터. 네, 저는 대학생의 박창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 잘 듣고 있는데요. 저 반대측 입장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병제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필요해서 가산점이 5점에서 10점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병제는 개인에게 선택과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헌법에 명시된 어떤 자기의 권리를 모두 찾는 상태에서 자신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론 인센티브를 주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징병제지 않습니까? 그럼 징병제는 지금 저희 같은 일반 남성들은 지금 잉여 노동력이 아닙니다. 물론 국가가 국가 안보라는 신성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 예. 징병제라고 해서 무조건 그거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일괄적으로 비교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말씀하신다면 징병제의 가산점이 더 많아야 이게 맞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아까 굉장히 많은 지원책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라는 정책은 받는 사람이 지원받는다고 느껴야지 실효가 있는 정책인 거지 네.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제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한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등권이나 기본권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은 일반 남성들의 어떤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나 그런 헌법적 권리는 어디 갔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군 가산점 제도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필요한 제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어떤 평등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남성들을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또한 가산점 제도에 더해서 그렇다면은 여성들도 그런 가산점을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어떤 군대의 의무에 어떤 적합할 수 있는 그 정도에 상응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만한 어떤 여성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사회에 어떤 일정한 기여를 했다면 특수 가산점 제도를 통해서 그런 걸 보장해 준다면 굳이 이게 선택과 어떤 그런 평등의 문제를 침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몇 가지 지적해 주신 가운데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다고 하지만 별로 느낌이 오지 않는다. 그 부분은 이제 후반부에 우리 논의하도록 하고요. 맨 앞에 얘기하신 평등권 침해는 남성의 행복 추구권도 역시 침해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전반부 얘기한 거에 어떤 반복이니까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하되 맨 첫 번째 질문은 송호창 변호사가 답변을 좀 바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병제의 경우 가산점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징병제면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에 대해서 한 말씀만 주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병제의 자기가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거기 군대 가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 의무적인 것이 아닌 것을 행하니까 가산점을 주는 게 이제 타당하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겠지만 뭐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 상황에서 군대를 뭐 자기 의지가 있더라도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 특히 이제 그게 이제 여성이나 장애인 같겠죠. 예, 예.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그 평등권 침해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역시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 차이입니다. 옆에 분 한 분 더 들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에 지금 재학하고 있는 김남구인데요. 저는 네. 아직 군대를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 내년 12월로 지금 입영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예. 저는 이 논란에 있어서 정치권의 처사가 정말 참 비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제도는 겉으로는 모든 제대한 남성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기업에 입사하거나 아니면 시험을 보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제한적인 혜택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남성들은 이것을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나 아니면 국회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상당히 부족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많은 여성들이 이 법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고 또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합법적으로 군대가 면제되는 사람들은 이 법안에 당연히 반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은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남성과 여성 아니면 또는 장애인 그리고 합법적으로 군대가 면제된 사람들의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 정치권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자꾸 남성과 여성의 대결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여기 앞에서 많은 토론이 나왔지만 그 평등권이나 아니면 공무 단임권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뭐 앞에서 여러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를 분명히 양산시키고 또한 본질적으로는 제대한 모든 남성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안을 다시 재생산해서 나오는 것은 저는 정말 그 군인들에게 그 2년의 시간, 그 아까운 정말 시간을 다시 되돌려 주려는 그 의미에서의 본질적인 성찰과 고민을 정치권에서 했느냐? 예, 예. 전 그게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런 해답을 정치권에서 찾고 그래서 그러한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 훨씬 더 합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 마지막 분이 하신 말씀이 홍미영 의원이 이제부터 하실 말씀의 서두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반대쪽 의견 가지신 분들이
정작 군 가산점 제도는 뭐 공직자나 공기업에 취직하는 극히 일부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는 제도다. 정말 대다수의 남성 군 제대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는 바로 이것이다. 아마 이렇게 내놓으실 거로 전 예상이 되거든요. 홍명 의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바로 이제 그런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군 복무를 잘 하신 남자들 포함해서 모든 남자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이 없이 단지 2% 정도만 시험 볼 수 있는 그 부분에만 가산을 준다는 건 뭐 그건 잘못된 혜택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선 지금 뭐 군 복무 기간을 호봉이나 임금 뭐 이제 근무 경력에 포함시키고 승진 경력에도 인정하는 거는 이제 그 공무원 쪽은 좀 난데, 민간 쪽으로는 아직 그 부분이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총이나 뭐 정경련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연금 부분도 지금 뭐 그 공무원 공직 부분만 인정이 돼 있는데, 기간이 인정이 돼 있는데, 그 역시 이제 민간 기관하고도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미국에서도 보면 전역 전 6개월과 전역 후 6개월의 사회 적응 뭐 기간을 두어서 취업 훈련도 하고 취업 알선도 하고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무 기간 내에서 예, 복무 기간 내에서 6개월과 그 후 6개월을 사회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또 뭐 취업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대 안에서도 상당히 그 직무 관련 가점 뭐 이거 받을 수 있는 그 기술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군 가산점을 지금 뭐 2%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정식 자격증을 받으면 5%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통신 정보 처리 분야 뭐 이런 시험 같은 거를 군부대 안에서도 좀 일정 기간 본인이 원하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뭐 인터넷도 많이 좀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통신이나 소총수 이런 특기병 제도를 좀 활용해서 한 2년 근무하면, 통신 분야에 2년 근무하면 그것이 곧바로 자격증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대 후에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모색을 하든, 이렇게 가산점으로 남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또 수많은 약자들에 대한 그 피해를 주는 것보단 실질적인 그런 대안을, 취업 준비 환경을 마련한다든가 뭐 시스템을 군대 안에 마련한다든가, 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전 혜택이든 뭐 세제법을 뭐 개선하든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회에서 입법하고 사업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게 합니다. 진짜 보상이다 그런 논리신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말은 쉬운데요. 예산이라 뭐 여러 가지 보면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무슨 제도가 있냐면요. 군에 입대하기 전에 자기가 기혼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있으면요. 자기 배우자한테 생활비도 60%인가를 줘요. 그리고 자식한테 12%인가를 주고. 그리고 자기가 또 부모를 부양한다든가 하면은 들어오기 전에, 입대하기 전에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걸 나라에서 이렇게 보존해 줍니다. 사실은 그런 정도까지 한다면 군에 가도 뭐 든든하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보장 우리는 못 하거든요. 예산 부족? 예산 부족도 그런 관념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가산점이에요. 아까 호봉 얘기하셨지만 호봉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 가산하는. 근데 지금 연봉제가 실시돼가지고 호봉이 유명무실해져 버렸어요. 이건 아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그 홍명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일부는 동의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좀 찬성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어쨌든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할 때 그 국방이 신성한 의무다. 그래서 어쨌든 특별한 어떤 보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지만 특별한 희생으로 일일이 보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문 꼼꼼히 읽고 나와서 다 읽었습니다. 보상은 할 필요는 있는데 가산점은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심한 차별을 갖고 온다는 거지. 일일이 보상은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가 없다고 읽고 그렇게 명시를 했고, 이건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에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판결을 갖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읽으시면 읽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따 기회 드릴게요.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지나치게 사실은 아까 방청에 계신 분도 얘기를 했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취업 이후에도 여러 가지 또 불리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 남녀 고용 평등 정책 이런 정책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이 부분이 어떤 적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런 예. 상황에서 이거를 군 가산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분야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2%의 어떤 가산점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어떤 그러니까 가산점은 반대하시고 예, 가산점을 반대하고 또 이걸 다른 어떤 보상은 그런 보상을 또 특히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호봉 이런 데 주는 것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과도한데 이거를 뭐 다른 부분으로 해서 더 가산점을 주는 방식, 가산점에 보상을 주는 방식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군대 기간 동안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 그걸 연금을 인정해 주는 정도. 이거는 사실은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출산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출산 크레딧 이런 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같이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군대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거. 예. 또 우리가 굉장히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사회적 문제를 만약에 같이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군대 갔다 온 기간 동안에 어떤 연금상에서의 어떤 보상을 해주는 방법, 또 예를 들면 출산으로 인해서 육아휴직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연금 크레딧을 해주는 방법, 이런 식의 어떤 보상 방법들은 같이 사회 구성원이 논의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 갑자기 이거를 갑자기 넓혀서 가산점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확대하는 것, 그것은 적절치 않고요. 특히 저는 그동안 국방위원회나 국방부가 얼마나 제대군인에 대해서 그 지원하려고 하는 거를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 국방정책 다른 부분을 합리화해서 예를 들면 군 복무기간을 단축한다라든지 이런 걸 좀 합리화해서 그 보상할 수 있는 어떤 그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을 하지 않고 돈 많이 들어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무기간 단축은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인정하실 수 있는 보상은 국민연금에서 그 2년을 적정하게 인정해 주는 것, 그 정도 선이다. 조금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네, 지금 사실 홍 의원님이나 우리 남선님은 다 좋은 말씀인데요. 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런데 가산점은 안 되냐는 겁니다. 사실은 가산점이 그게 여성 남녀 간에 이렇게 승진이라든지 나중에 임금 차별이라든지 이걸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가산점 미약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남성들의 입장에 봐서는 그 취업할 때 사실은 혜택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것만이라도 다오. 그럼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남녀 간의 불평등 문제는 그건 남녀 평등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장애 문제 같은 건 또 장애 복지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초점 논의되고 있는 것은 남자들이 군대에 감으로 해서 취업 준비나 학업 준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는 여성이나 장애인들이 좀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 어려움을 이해해 주고 대신 가산점을 좀 달라. 그 정도거든요. 왜 가산점만이 안 되는지 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 첫발을 내딜 때 게 취업 시험이잖아. 취업 시험입니다. 취업 시험을 볼 때 이건 그걸로 실력으로 해서 그거를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지 시험 보는 어떤 첫 발을 내딜 때 차별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전체 고용 과정에 차별을 받는데 처음에 취업 기회에서 차별을 받으면 이게 원천적으로 봉쇄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김병주 겁니다. 교수께는 오히려 방청객에서 말씀하셨던 제대군인 가운데도 공직이나 공기업에 가는 사람은 극히 일부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이 가산점 제도가 사실은 군대 갔다 온 것을 보상할 만큼 큰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군대를 갔다 온 사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회 변화가 사실은 우리 여성도 취업이 어렵다지만 남성도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정홍보처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자녀들이 희망하는 취업의 42%가 공직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가장 또 취업에 있어서 보상보다는 안정성이 선호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어려움도 알지만 남성들도 이 취업에 대한 어려움, 그 가운데서 군대에 2년 가는 겁니다. 사실 그 가운데서.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내가 어려운 과정에서 군대에 가는 2년을 국가가 뭔가 인정해주고 있구나. 제도적으로. 물론 군대 갔다 온다고 그냥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점수의 2% 이내를 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상징성 의미,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 이 자체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신 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도 6.25 때 전쟁에 있었던 전사자들의 유골을 찾습니다. 그게 무슨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가치가 없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군을 좀 더 열심히 군복무를 하고 나아가서 미래에까지 군 사기를 올리고 예. 국방을 튼튼하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산점 제도도 현실적으로는 적은 거지만 그 자체가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 앞으로 군대 갔을 때 그래도 군대가 국가가 나를 이렇게 뭔가 기회 주는 게 있고 저는 이 부분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나 장애인이 자기네들이 손해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이렇게 인식해 주는구나. 그러한 상징적 가치를 그건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말씀하신 데서 뭐 거의 답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그 뭐 남녀 차별이 있으면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고 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장애인 문제를 풀어야 된다. 방금 얘기하신 게 이제 지금 다 얘기하는 게 그 썩은 인연이다. 그냥 낭비한 그 소중한 그 인연을 그냥 낭비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일단 지금 이게 어떤 식이냐면 그 소위 아버지한테 이 혹사당하는 불이익한 대우를 받는 첫째 아들이 여자 동생하고 장애가 있는 그 남동생 거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가져가는 거하고 비슷한 결과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게 그거를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가 그거 하는 걸 잘못하는 걸 풀어야죠. 그러니까 방식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군 내부의 어떤 썩은 인연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 나가는 것 같으면 이건 일단 군 내부 개혁의 문제인 거죠. 이거는 군 내부를 어떻게 개혁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 아까 재정적으로 그 현실적인 어떤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비행기 도입 그 고가의 비행기나 뭐 잠수함이나 이런 걸 도입하는 거를 좀 잘못해가지고 낭비하는 국방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예산들만 제대로 챙기더라도 지금 이제 군 내부에서 그런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재정적인 도움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현대 전쟁이 보병으로 전쟁하지 않거든요. 군의 현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군의 현대화와 전략기지와 그리고 군 내부에서의 그 인권이나 민주적인 이런 절차를 만들어서 군 내부의 생활이 정말 잃어버린 몇 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대한 이후의 문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채용 과정에서의 어떤 그 희생을 보상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채용한 이후에 고용 단계에서의 또 이 보상하는 방법 이렇게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대충 그냥 제대한 경우에는 어떻게 가산한다 이렇게만 풀어가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그 채용 잠깐만요. 앞에 있는 말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아까 지금 이 차이가 뭔가 하면 가산점으로 자꾸 남의 권리를 박탈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남의 권리 박탈하는 게 아닙니다. 가산점으로 자기가 손해본 건 약간 메꾸는 거예요. 남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각을 다들 교정을 좀 하십시오. 어떻게 그런 자기가 항상 손해본다 그런 시각만 자꾸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본인의 아들이 남들 다 군대 가는데 혼자 서면 군대 가서 2년 동안 썩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꿔서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심지어 군복무기간 단축을 하자. 뭐 군을 현대화시켜서 군복무기간 단축하자. 방금 송 변호사님께서 뭐 국방예산 다른 데 아껴갖고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 안 됩니다, 그거. 군대 말이죠. 아무리 현대화하더라도 결국은 상대방 땅 점령하고 그리고 상대방 쳐내려고 막는 것은 보병이에요. 기계가 막는 게 아니고. 보병이 막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사단이 최소한 필요한 게 20개 있어야 됩니다. 보병 사단이. 그러면 한국군은 아무리 적게도 45만 있어야 돼요. 자꾸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군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군대 20만으로 감축하자. 현대화하면 10만이면 된다. 그 아주 잘못된 소리고요. 또 하나. 그리고 이게 뭐 취업훈련 프로그램 얘기하고 군복무기간 단축 얘기하고 심지어 세금 혜택 얘기하고 국민연금 얘기하고 안 됩니다. 동일 연령의 평균 임금을 군인들에게 다 지급하더라도 군대 안 갈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군대란 것은 원칙적으로 폭력을 관리하는 비교육 집단입니다, 그게. 자유를 박탈당한 집단이에요. 자유로운 집단이라도 동일 연령에 똑같은 동일한 봉급을 다 나눠주고 너 가서 군대 생활, 통제된 생활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사람들이. 이 인간들이라는 것이 말이죠. 자유를 좋아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갖고 희생이 아니다. 아니 희생이라고 인정하셨어요. 아들들이 만약에 4남매가 있는데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못 봤어요? 애들 전부 다 줄줄에서 다 죽으니까 미국 참모총장이 라이언 일병 하나 구하라고 다 끌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 전원책 변호사님, 제가 전원책 변호사한테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선 좀 그 토론 조중에 뭐 공부를 안 하고 나오셨다든지 이런 표현을 좀 자제해 주시고. 실제로 판결문을 알고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제발 그런 표현은 자제해 주시길. 도상할 필요가 없다고 어디 적혀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경고성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표현 좀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듭 그 희생을 강조하시는데 이쪽에 그 반론이 뭐냐면 희생을 인정하지만 가산점 제도는 사실상 큰 혜택이 안 된다. 그보다 더 큰 혜택이 호봉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연금 등등일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닌가라는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한 5만 불 되고 지금처럼 1년에 300조 빚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 말이죠. 61조가 복지 예산인데 국방 예산이 30조고 교육 예산이 24조예요. 교육 예산, 국방 예산 다 합쳐도 복지 예산이 안 됩니다. 예산을 그래도 국가 빚이 300조가 지금 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라에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예산 없으면 도저히 못할 일들입니다, 이게. 돈 많으면 공급 한 200만 원씩 병사들에게 주면 되죠. 그러면 좋다고 의식원하고 갈 애들 아마 있을 거예요. 평균 봉급보다 한 2배씩 주면요. 자, 우리 홍 의원, 그러니까 좀 아까 고정 의원도 그렇고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 뭐 돈을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하여튼간에 그래도 우리 군 안에서의 합리적인 방법에서 예산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들 그래서 이미 뭐 인터넷도 뭐 그 각 그 군부대 안에 들어가고 많은 병영 안에서도 좀 환경들이 개선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서도 취업 준비를 위한 군대 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지금 뭐 전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우리가 뭐 안정적인 직업으로 공무원을 많이 선호해서 우선 상징적으로 이걸 가산을 준다고 하는데 그 방법에 가산을 그 뭐 타인의 권리에 침해되는 그런 그야말로 우리나라 헌법에 그 위배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가 제안을 했고 그걸 군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방부 안에서 그거는 이미 의지가 있고 이렇다면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민간 부분에 있어서 뭐 전경련이나 이런 데랑 같이 좀 더 이 취업의 후에 뭐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좀 합의해 나가고 이런다면 예산 부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사회적으로 사회 분위기, 사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건 참여 정부에서 국방 예산을 제대로 안 쓴 겁니까? 합리적으로 안 쓴 거예요. 저기 그 우리 홍 의원님이나 얘기하시는 거 보면 참 그 군에 갔다 오셨어요? 이 군의 특성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인터넷 있다고 인터넷 우리 사회에 있는 것처럼 그래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위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이제 주 논리지만은 이 병역법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상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병역법에서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이 병역법 자체가 이게 불평등하게 남성들한테 있어요, 일단은. 그러나 그걸 감수하고 남성들은 군의 병역 의무를 이행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같은 데는 남녀가 다 군에 복무합니다. 남자는 3년, 여자는 한 2년 정도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해요. 1년 뭐 덜 하고 다 같이 가더라도 이거 뭐 위헌. 거기서는 그러면 여성들은 왜 우리 다른 데서는 다 하는데 우리만 가냐. 이거 위헌한,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나라를 누가 지키느냐. 여성들이 출산하고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것도 뒤에서 뒷받침하고 그러는 것도 남성들이 하고 이거는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보완해가지고 해야 될 일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출발 자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불평등하게 병역법이라는 게 이거 자체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위헌이다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앞에 건 빼고 현실적으로 여성들은 사실 제한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고 의원 말씀이 혹시 여성 의무복무제를 주장하시는 건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니죠. 그렇진 않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병역법 자체가 위헌일 수도 있는 왜 여성은 안 중대한 발언을 하셨네요. 병역 의무라는 게 꼭 군대 가야만 병역 의무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도 병역 의무를 이스라엘처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 국방위원회 여성위원 한 분은 여성도 군에 가는 걸로 입법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거는 뭐 위헌 이런 걸로 갈 일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어쨌든 그 의무복무제는 오늘 토론에서는 일단 제외하는 걸로 그 얘기까지 나오면 좀 복잡해지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헌법에는 이제 그렇게 모든 일반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돼 있고요. 병역법에만 그 일반 남성, 신체 건강한 남성만 되어 있죠. 그게 만약에 그게 만약에 정말 위헌성이 있으면 정말 국방위원회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병역법을 그 위헌성이 있는 부분을 그대로 그거를 방치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저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지금 뭐 그 여성들한테도 어떤 그런 의무를 지우는 부분이 뭐 일부 어떤 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좀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군 복무 기간도 단축하고 예를 들면 군대 수도 점점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국방부의 어떤 장기 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한테까지 문호를 많이 열어놓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필시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갈 경우에는 그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와 같은 어떤 징병제 하에서 그 문호를 다 열자. 이거는 저는 우리의 어떤 국방 정책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병제를 가는 과정인데요. 그게 되면은 그때 가서 그건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의하기에는 징병제라고 하는 병역법에 분명히 신체 건강한 남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이거는 어쨌든 여성들은 거기에 원천적으로 배제가 돼 있는 지원한 경우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병제든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건 필요한 거지. 좋습니다. 예. 그 홍 의원 말씀하신 거 받아서 김병조 교수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군 내에서 취업 교육 내지는 자격증 취득 기회 또 군 복무 자체가 자격증 취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등이 불가능한가요? 저 이 부분을 좀 예를 좀 이렇게 들고 싶습니다. 사실은 군에서 취업 교육이라든지 학업 교육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야간에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간에 쭉 공부를 하고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은 주간에는 국토방위를 하고 사실은 야간에 한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도입되는 건 점점 장려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공부라 취업 준비하는 데가 아니라 국방을 하는 훈련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아무리 해도 효과가 있지만 제한된 아니지만 그 국방에 음해하는 그 부분만큼은 가산점을 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방법도 있지만 가산점을 계속 주장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한 뭐 통신 특기병 제도 같은 거를 활용해서 그걸 자격증으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저는 사실 오늘 국방부가 좀 나와가지고 좀 뭐 얘기가 더 좀 진전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아쉽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조금 더 드는데요. 한마디만 그래서 사실은 군대가 있는 2년이 썩은 기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취업 제도상에 점수가 안 돼서 그렇지 다 아시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측정을 못해서 그렇지 책임감이나 조직인으로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능력이라든지 또 대인관계라든지 분명히 우리가 조직 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충분한 게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재 시험에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만약 제안 드리고 싶은다면 그런 것도 포함시켜달라. 군대에 갔다 왔으면은 우리가 면접 시험에서라도 그 사람의 인성 부분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점을 달라. 그리고 물론 다른 기술 자격증은 기술 자격증이지만은 그게 되지 않으면 뭐예요? 송 변호사. 군대 갔다 오면 뭐 사람 된다는 얘기는 많은데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냥 아무 사람이나 돼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면접을 할 때도 제대로 그 해당 분야에 맞는 취업의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 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걸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보는 거니까 그런 기준에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방부에서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제도, 그러니까 군 가산점 제도를 전혀 고려하고는 있지는 않았다고 제가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취업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타국의 사례를 아까도 이제 많이 말씀했지만 취업 발산이나 직업 훈련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실효성 있도록 만들어내겠다라는 시스템인데 이게 그 지금 이제 그때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게 군 학점 인증제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뭐 경력 인증제, 아까 말씀하신 그게 이제 뭐 자격증 같은 이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채용 단계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희생을 보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어떤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지금 이제 제안한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위헌 판결을 받은 이런 제도로 접근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최소한 국방부 같은 경우는 좀 현재 실정이나 과거의 어떤 그런 판결을 직접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헌재의 그 판결을 금과 옥조를 자꾸 생각하시는데 이게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대부분 판례 이런 거와 틀려가지고 정치 상황을 끌어들여서 정치를 순화시키는 그러한 정치 형성적인 그러한 판결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다수의 의견을 담보로 해야만 헌법재판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 헌법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가령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이 문제를 어떻게 느끼느냐. 과연 5점을 주는 것이 그렇게 지난번 헌법재판에서 얘기하듯이 큰 차별이냐.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당장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이번에 경향신문이라든가 또 어디죠? 뭐 보면 압도적 다수로 2% 정도를 더 가산하는 것은 그건 차별 아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나는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달리 판결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또 하나, 아까 이 군대에서 어떤 그 인간이 되느냐 하고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정말 지나친 말씀입니다. 그 미국 대법원 판례가 아주 좋은 판결을 내놨습니다. 애국심, 단결심, 인내심 그리고 조직에 부합하는 능력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공무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대 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평등권, 그냥 수정헌법 제14조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이게 미국 헌법 판례예요. 그 말은 뭔가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안 간 사람보다는 애국심 혹은 인내심, 단결심, 조직에 부합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라고 다를 리 없어요. 저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군대 안 간 사람보다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그래도 인내심이 더 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2년 동안 피압되는 그런 생활을 묵묵히 참아온 것만 하더라도 충분한 교육이 되었겠죠. 그런데 어떤 인간이 되느냐, 어떤 인간이 되다니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보다 못하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군대 자꾸 뭐 군대에서 무슨 자격 인정, 학력 인정, 학점 인정 이러는데 군대가 무슨 교육기관입니까? 군대가 뭐 앉아 노는 데입니까? 하루 종일 훈련하고 저녁 때 무슨 학점을 따요? 학점을 따기는 이거 다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지. 그런 말 하는 국방부 장관 있으면 국방부 장관 물어놔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군대는 폭력을 가르치는 교육 집단입니다. 거기서 무슨 대학 학점을 땁니까? 예, 저는 이제 평화시에는 아까 그 홍명호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늘 우리가 전시가 아니고 사실은 미국의 가산점 제도도 전쟁을 경험한 군인들한테 그런 가산점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평화시 같은 경우에 이제 훈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산업체와 군대와의 어떤 협력 이거의 어떤 실행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돈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국방부나 국회 국방위에서 연구를 하셔갖고 그 산군 협력 체계를 갖추고 그다음에 군대 갔다 온 경험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유용한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식 기반 사회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좀 더 유연성과 창의성이 필요한데 군대 안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주기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회들을 주는 거 이렇게 좀 돌아가는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미래 방향과 맞추어서 군대 내 어떤 그런 직업이나 아니면 어떤 소양 교육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저는 그것도 당연히 가야 되는 방향이지만 제가 아직까지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런데 왜 가산점은 안 되냐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앞에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가산점 방식이 아니요. 국가가 책임지는 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새로운 제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산점제는 어쩌다 보면 몇 사람이 소수의 어떻게 보면 다수의 잠재적인 여성이나 장애인이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럼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마침 시간이 있습니다. 공청회도 있고 그 이전에 여성들이 주관이 돼서 우리 여성들이 진짜 남성들이 가산점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우리 알아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다 반대한다면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번에 마침 좋은 기회가 있으니 아까 여러 가지 대안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우리가 가산점이라도 줘서 우리 남성들로 하여금 사기를 좀 높여주자. 이러한 결과가 된다면 근데 그걸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 삼기보다는요. 남성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군 복무에 가서 그 근무하는 것이 가산점 받기 위한 거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요. 또 공직에 뭐 지원하지 않은 많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자신들의 그런 것들을 인정받기를 더 원하기 때문에 좀 전에 뭐 여성과 남성을 구별해서 하시는 거는 조금 잘못된 근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안이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여론조사를 여성단체 등에서 주관해서 한번 해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남인훈 전 대표나 홍미영 의원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단순히 그냥 군 가산점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군에 갔다 온 분들에 대한 보상 제도를 좀 열거하면서 그렇죠. 그 가운데 뭐가 제일 좋으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는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예. 이게 선택지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걸 군에서의 하면서도 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뭐 그런 여론조사를 뭐 좀 더 포괄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내지는 또 이 단지 어떤 국방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성 고용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안보의식으로 조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다른 어떤 틀로에서 어떤 뭐 설문 그 국민 의식 조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의견만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뭐 글쎄 여성 단체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그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지금 공청회 외에는 뭐 다른 건 고려하고 계신 게 없나요? 공청회가 예정돼 있고요. 네. 여론조사는 이미 여러 번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신다. 저희 여성가족위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뭐 마찬가지의 그런 뭐 여론조사를 좀 해볼 수도 있고요. 네. 또 정무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이제 우리 고 의원님이 내신 법안 가지고 얘기할 때 이미 그게 차별에 대한 그 요소가 있다 하고 위헌의 요소 있다라는 것들이 지적이 됐는데 뭐 저는 국회 안에서 뭐 충분히 공청회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면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그 좀 검증을 하게 하면서 검증과 논의 더 하자. 보상책을 또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남자만 군대 가고 여자는 군대 안 간다. 뭐 자꾸 이걸 전제로 한다. 아까 고 의원님께서 초반에 얼핏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성 군인 인력이 굉장히 증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성 단체에서 그 육군사관학교 입학 허가 그 남자 안 시켜준다고 헌법소원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육사 회사 공사할 것 없이 처음부터 여성들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심지어 특전사에도 여성 그 특전 병력이 있습니다. 그 잘해요. 제가 그 가서 한번 보니까 남자들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 어떤 경지에서는. 예. 그런데 마치 여자는 전혀 군대 안 가고 뭐 심지어 뭐 간호장교 정도로만 가는 줄 아는데 전투병과에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도 네, 알고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혹시 이런 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다른 대안들을 내셨고 김병주 교수께서는 다른 대안도 동의하고 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가산점제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혹시 이런 거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들, 예컨대 학점 인증이나 또 자격증 제도 등등을 도입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격증 같은 거를 딴 사람들의 경우는 가산점을 안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전방부대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은 공부할 시간은 사실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가산점을 일부 주고 그렇게 차별화시켜서 이렇게 섞어볼 수 없나요? 그런 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지금 뭐 더 골치 아픕니다. 제가 이 법안을 냈는데요. 예. 이거 내기 전에 다른 거 무슨 의료 지원이라든가 학비, 장학금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연구도 해보고 검토도 몇 년 동안 했어요. 현실적인 대안은 가산점이다. 그거다. 결론은 이렇게 내리신 이렇게 겁니까? 했고요. 위헌 얘기는 마지막 얘기하면 아니요. 좀 더 기회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절충이 안 되나요? 뭐 저도 지금 그 군 복무자 모든 사람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 자격증을 또 그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한테 또 공직에서의 뭐 가산을 주는 부분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예, 기본적인 부분에서 네. 아닙니다. 뭐 퍼뜩 떠오른 아이디어로의 절충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이 정도는 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 한두 분만 듣고 마무리로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화해할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선이 분명히 하나가 있네요. 네,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첫 번째 전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 누구시고요? 춘천에 사는 이춘초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산점 5%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대해야 한다. 네. 왜냐하면 여성들도 얼마든지 그 기간 동안에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또한 장애인이나 미필자 그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서 유언 판결을 하셨는데 예. 한 것이 8년인가 됐다 그러는데 얼마 안 가서 그 일이 내 가족의 일이 됩니다. 그때 가서 그분들의 아들들이 가산점도 없는 군생활이 합당한지 억울하지 않을는지 당장만 보고 말하지 말고 앞으로 더 나은 군필자 그 보호법에 대해서 당신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혹여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
높은 사람들이나 가진 자들에게 그 외국 유학들 전부 보냈다가 한국에 와서 시험 봤을 때 그 군필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갖고 이것을 위헌 소송을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 당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장애자라든지 미필자 여성들이 이용당하는 건 아닌지 저는 그것이 더 궁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음 분은 어떨까요? 여보세요? 예, 어디 누구십니까? 예, 저 강서구 등촌대 조태성입니다. 예. 방송 잘 보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가산점을 줌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피해자가 있다면은 그건 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왜 마침 이때 그 연포천 고정 의원님께서 이런 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만약 그 군필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가야지 일부 극소수에게 혜택이 가는 거를 그 발의를 한다는 게 앞으로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고 그런데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시기도 적절하지 않고 만약에 이거를 한다면은 그 군 그 병사들한테 월급을 지금 뭐 30만 원 정도로 최대한 이렇게 현실화 시켜주는 그런 골고루 다 혜택이 가야지. 이거 뭐 명분하게 혜택하는 건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절대 반대합니다. 네. 이 논의가 그 남녀 성대결 쪽으로 뭐 왕왕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저희 작가가 아주 고생했네요. 그 여성분 가운데 찬성하시는 분, 남성분 가운데 반대하시는 분은 일부러 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전화 많이 걸려온 것 가운데 그렇게 선택을 해서 목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토론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전화 받기 전에 이 화해할 수 없는 어떤 선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한 것은 바로 그 위헌성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전반 토론에서 정리했습니다만 참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토론을 해야 하고 그 토론들이 기반이 되면서 아마도 법이 통과가 된다면, 예컨대 된다면 다시 한번 헌재의 어떤 판단을 받아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자리에서 뭐라고 예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나왔던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는 실효가 별로 없다,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도 있었으나 동시에 또 할 거는 하자라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그것만큼은 좀 같이 좀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한 말씀씩 송원창 변호사부터 청해 듣고 오늘 정리하죠. 한 1분 정도씩 짧게 좀. 예, 좀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좀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카나리아라고 아주 호흡기가 약하고 새 목소리가 이쁜 그런 새가 있는데 광부들이 탄광에 들어갈 때 이 새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호흡기가 약하기 때문에 탄광의 독성이 어느 정도 심한지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죠. 결국 광부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이 카나리아고 이런 약한 호흡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카나리아를 보존하고 잘 이렇게 유지를 하죠. 사회적 약자를 우리 사회가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필요는 그 사회의 독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광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우리 헌법이 32조, 34조 등에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돼 있고 이것을 특히 법률로 보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 법률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런 뭐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희생을 초래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기본 취지와는 맞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전원식 변호사. 예, 이게 그 헌법재판소 99년 판결이 나왔을 때가 IMF 직후 그 청년 실업이 굉장히 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공무원 되는 것이 옛날에 우리나라 어쨌습니까? 뭐 5% 되는 게 최고 직업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공무원 되는 게 대학생들의 최고 직업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첨예한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번에 정말 지나친 해석을 했다. 이건 그 산술적 그 평균에 너무 치중한 지나친 생각을 했다는 거고, 예, 세계사적으로 볼 때 군정과 세정이 무너지는 나라는 다 망해버립니다. 근데 군정이 제대로 쓰려면 이 제대 군인들에게 대우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 제대 군인에게 지금 대우 제대로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이 가산점 제도입니다. 이 사기업에까지 확대를 해야 되고 2%는 적습니다. 저 이번에 다시 본회의 넘기실 때 수정안 다시 내십시오. 한 5% 정도로. 네. 자, 남인순 대표.
예, 올해가 그 유엔 여성 차별 철폐 협약에 대해서 그 유엔에서 보고서가 채택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 보고서가요. 근데 아마 이 소식이 그 유엔의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면 그나마 한국 사회가 그래도 그 성평등으로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 제도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국제사회에서도 아마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그 제도의 군인에 대한 어떤 보상이 필요하다면 국가가 어떤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보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여성과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보다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일하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존중도 또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는 위무 편지도 없어졌습니다. 군대라는 것은 혐오 시설이 됐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한테 국가가 그래도 마지막으로나마 그래 우리는 당신들이 고생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산점 제도는 그때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이요. 예, 바로 얼마 전에도 병역 비리로 뭐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서 성실히 군복무를 하신 분이나 그 부모들의 심정이 굉장히 박탈감이나 많은 그 느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도 열심히 일한 군복무자들에 대한 보상책은 사회 행정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군대 가지 못할 뿐 아니라 차별을 받는 장애인 자식을 두거나 동생을 가진 그런 어머니나 누나의 그런 휴멍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 가산제가 이런 사회 약자나 그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피해가 가는 그래서 위헌으로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건데 또다시 재론한다는 것 자체가 난 대선 시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네. 아마 국회 이번 안에서 지금 다뤄질 사항이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되고 보상 책임 마련되는 다음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정 의원. 이건 정책적인 거 선거를 앞두고 한 건 아니고요. 국방위원회 대부분의 여야 의원이 동의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던 거고 지금 갑자기 나온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그리고 권력 분립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아무리 사법부의 판결이라 할지라도 합리성을 결했을 때는 입법권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한 번으로 끝나거든요. 이걸 다시 다툴 방법이 없어요. 타당하지 않다 할 때는 입법권으로 제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입법권을 통해서 이런 그 가산점안을 내면 먼저 그 위헌 판결하고는 좀 조절을 해서 합리적으로 내면 위헌 판결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곧 통과되고 이게 무슨 전부를 다 군인을 마친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사기를 올려주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그 군을 마친 사람들을 위해서 이만큼 배려한다. 그런 정신이 중요한 거지. 시험 보는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됩니까? 저도 대한민국의 남자, 아니 어머니나 누나는 반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한테 또 실제로 이의를 달거나 한 번도 항의하는 걸 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군과 관련된 토론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의 첫 대목은 지금도 이 국방의 의무에 여념이 없으신 많은 이 군 장병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감사의 말씀을 좀 여기 모두를 대신해서 제가 좀 전해드리고요. 정말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선택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내리느냐의 문제이고 그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는 그런 선택이 옳았는지 알고 나는지는 다시 한번 좀 따져봐야 할 그런 문제이긴 하겠죠. 이번 국회가 될지 다음 국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내려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더 덧붙일 말씀이 없네요. 더 토론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6분 수고 많으셨고요. 방청객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